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27살 예신이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식 당일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파혼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이 얘기를 하자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네요. 저희 집은 조금 잘 사는 축에 속합니다. 엄마는 음악교사이시고 아빠는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서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랑 예체능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도 잘해서 인서울 4년제를 나왔고요. 다들 걱정하면서 다닌다는 등록금 걱정, 용돈 걱정 없이 다녔습니다. 이게 다 저희 부모님 덕분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예비신랑, 즉 남친은 공부만 죽어라고 한 노력파였습니다.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계획해 놓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랑이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는 노력이 부족한데 저에게 없는 것들이 남친에게는 있어 더 끌리는 느낌이 강했고 이 사람이다 싶어서 연애도 알콩달콩하고 수업 끝나고 같이 도서관도 가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3년째 연애하던 날 남친이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은 조금 가난하다고 너처럼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없다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렇지만 그땐 그런 이야기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친이 돈이 없으면 어떤가요? 제가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 남친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해오겠다. 우리 가구만 조금 맞추자고 하고 서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부터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남친이 너무 바르고 예쁘다고 하시면서 부족한 절 잘 부탁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렇게 인사드린 후 이번에는 남친 집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 될 분이 우리는 집 못 해주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아 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초면에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은 저희 쪽에서 해오려고 합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그 집은 팔고 집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혼수나 잘해오면 되겠네. 니네가 안 들어오면 내가 니네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엄마 왜 이래? 이러지 마요. 라고 남친이 말리는데도 막무가내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제가 모질지 못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정이 그렇게 잘 살면 시댁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어디 잘났다고 지들이 집을 해온다 그래? 참나 옛날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그러면서 저보고 못 배운 티 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이쯤 되니 짜증이 나서 이런 말 들을 만큼 막 크지 않았다고 그냥 말씀드렸더니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여자는 데리고 왔냐고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전 그 자리에서 피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친은 뛰어와서 절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하며 자기 엄마가 원래 말을 좀 막 하는 사람이니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자기도 살면서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저와의 결혼도 많이 망설였었다고요.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친이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남친이 너무 좋았기에 제가 구해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저희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어땠냐고요. 그래서 전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었고 예뻐해 주셨다고 했죠. 그렇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일에도 시어머니 되실 분은 말을 가시처럼 내뱉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엔 비꼼이 가득한 어투로 참 훌륭한 딸을 두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빠는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았지만 허허 웃으시면서 저희 딸이지만 많이 부족한걸요 사부인 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걸 시작으로 어머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저희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어쩌겠어요. 어려워서 못하는 거니. 그렇다고 애들 결혼하는데 빚을 낼 수도 없고 말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뭐 없는 게 그리도 당당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은 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눈치만 살피기 바빴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저 좋게만 생각하시고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형편 나은 쪽에서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집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여자 쪽 집안이 돈이 많다고 집을 회원이 많이 하는 건 좀 예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전 애들 데리고 살 생각이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 집 말고 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데. 애들은 결혼하면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니 여건이 된다면 독립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럼 이 늙은 시애미를 두고 둘이서 따뜻한 집에서 발 뻗고 자겠다는 겁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자 남친이 견디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 사과드린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둘이 나가고 부모님이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런 취급 받는 거 못 참으신다고 그냥 없자고 하는 거 겨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내 어머니하고 굽히는 거다.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교육자 집안이라더니 뭐 별거 없구나.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내일 와서 손이 닳도록 빌어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이 문자를 남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친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미안해했고 저는 또 미안하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쓰다 보니 누굴 탓할 것도 없었네요. 하지만 바보 같게도 엄마 아빠 반대에도 꿋꿋하게 사랑을 찾아 결혼을 한다며 신나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을 리가 없었겠죠. 엄마랑 시어머님과 같이 혼수를 준비했는데 시어머님은 대체로 비싼 것만 고르시더군요. 이럴 때 아니면 비싼 물품을 언제 써보냐고 아들 덕에 호강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그걸 듣고 너무 황당했고 그럼 결혼시키지 맙시다가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저와 결혼할 남자가 저희 부모님 눈에도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어요. 남친은 저희 부모님에게도 아주 잘했으니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 준비도 끝이 보여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니네 엄마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5살 차이랬나? 네. 니네 엄마가 꽃뱀짓 한 거 아니니? 본인 팔자 펴보려고 아빠 꼬신 거 아니야? 나도 과부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안 살았어. 너는 남편도 잘 만나고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것도 아주 하늘에 감사해야 할 일이야. 라는 별 개소리를 다 하더군요. 저도 시어머니 될 분을 겪다 보니 좀 알겠더라고요. 이분도 말은 저렇게 해도 아주 자존감이 바닥인 분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쵸. 다른 집은 다 시댁에서 집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워낙에 복이 많아서 친정에서 집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워낙 좋은 남편 만나 관리받고 살아서 어려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 남편 잡아먹은 사람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고 하던데 정말 제 눈앞에서 그런 못난 사람을 보게 되네요. 어쩜 그리 팔자가 세가지고 그리 사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처음 당하는 공격에 시어머니는 맥을 못 추시더군요. 그때 마침 남친이 절 데리러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며 바로 이르시는데 여기서 웃긴 게 남친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며 땡땡이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면 하늘도 안 믿는다면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열불나서 죽으려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고소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인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감이 왔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주 진상이셨습니다. 결혼식 시작하면서부터 질질 짜기 시작하시면서 내 아들 뺏긴다며 중얼중얼. 뭐 친척분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한지 누구 하나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저희 결혼식 주례 말씀 듣고 나서 이벤트성으로 갑자기 사회자가 부모님들의 덕담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저도 설마 이런 자리에서도 진상은 안 부리겠지 했거든요. 그런데 너처럼 돈밖에 모르고 싸가지 없는 애한테 내 아들을 내준 것은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닌 단지 내 아들이 좋아하는 이유 때문에 이 결혼을 허락한다. 네가 아무리 돈에 미쳐 늙은 시애미는 안중에도 없었지만 이해한다.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고 받아들이면 된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산다. 네가 아무리 시댁보다 돈이 많아도 시댁 무서운 거 모르면 안 된다. 이런 개소리를 마이크를 대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화도 안 나고 웃음이 나오더군요. 자기 스스로 자신이 아주 못나 빠진 인간임을 광고하는 거잖아요. 절 무시하는 말에다가 저의 지방까지 낮추는 말을 서슴없이 해댄 통에 식장이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저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울면서 인사드렸고 아빠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듯 남친에게 괜찮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난 결혼식장에서 저에게 아빠와 차에 가 있으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차로 가는데 식장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성악을 전공하셨던 분이다 보니 성량도 좋고 딕션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이 늙은 구렁이 같은 여자야. 너란 여자는 남편 잡아먹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잡아먹을 위인이야. 그렇게 남자 여럿 잡아먹어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 라고 한 뒤 뺨까지 한 대 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부모님께 야단 꽤나 맞은 저는 여기서 끝내기로 했고요. 남친은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지만 남자만 괜찮으면 뭐합니까? 그 집안에 정말 제정신 아닌 사람이 있는데요. 화가 나는 것보다도 남친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같이 못 살았을 것 같은데 그 긴 세월 버텨나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군요. 아마 남친도 까보면 제정신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식은 끝이 났습니다. 적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모자란 인간임을 인증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라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젠 다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은 젊은 저는 여기서 야단치시는 댓글 보더라도 가슴 깊이 새겨두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